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교육부가 제주 4.3 항쟁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낸다고 합니다. 참. 네, 교육부가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 예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제주 4.3을 기술하는 근거인 성취 기준 해설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죠? 네. 성취 기준 해설을 삭제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건 배울 가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학습 성취를 할 필요가 없다는 해설을 거야. 안 하겠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국민들이 제주 4.3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일단 뭐 정부의 이게 제주 4.3 내용을 찾아보면 딱 이거예요. 정부가 제주도 흉년이 들어갖고 그 식량 사정이 어려우니까 제주도에 있는 곡물들을 강제로 반출해갖고 제주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어. 그랬더니 얘네들 빨갱이네? 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경찰관과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국민들을 학살했어요. 이건 사실 몇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하죠. 이름을 저는 제주 4.3이라고 하면은 이거 물타기라고 봅니다. 이거 제주 학살 사건이에요. 독재 정권의 제주 학살 사건입니다. 제주 국민들이 제주 시민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때 제주 전체 도민의 10분의 1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제주MBC 처음 입사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던져주신 책이 제주 4.3과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주도에서 방송을 하려면 제주 4.3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즉 국가의 공권력의 폭력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4월 3일 날은 쉽게 말해서 제주도 10가정 중에 한두 가정이 제사를 지내는 날인 거예요. 보면 최대 제주도민 8분의 1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됐는데 그게 한 3만 명에서 최대 8만 명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정확하게 진상 파악이 안 돼 있어. 그냥 죽은 사람 이렇게 숫자 센 거는 세는 건데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그러면 죽었는지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죽었겠지.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어디로 도망을 갔겠어? 갈 데도 없어. 이 군과 경찰이 제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든 배를 끊어버리고 그 한정돼 있는 그 지역 안에서 그만큼 학살을 자행한 이런 진짜 이게 캄보디아랑 뭐가 달라 이런 짓이. 이게 이 찍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승만 때입니다. 이승만이 한 거예요. 나라를 건국했다는 그 이승만이 한 짓거리예요. 학살했다고. 네. 나는 제주도에서 이 찍이 나온다는 건 나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 때 들은 얘기인데 인류학 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전 세계에서 이제 무속이나 주술사 뭐 이런 빙의, 엑스터시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제주도래요. 왜냐하면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엑스터시 빙의 현상을 가장 그러니까 무당들이 구슬을 하면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신대요. 네. 저는 이거 인류학 시간에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당시 대학교 다닐 때 충격이었어요. 그 얘기 자체가.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걸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시켜가지고 오는 데가 제주도라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교과서에서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하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2015년 개정 교과 과정에서 제주 4.3이 꼭 필요한 알아야 될 학습 요소로 반영을 했고 지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기술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는 이 삭제 과정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추진을 하게 되면 2025년도부터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걸 없애가지고 우리 자랑스러운 이승만 각하 얘기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건국절이라는 걸 하겠죠. 저들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예. 아무튼 이와 같은 역사 퇴행을 뻔뻔하게 저지를 수 있는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다라는 면 안에서 앞으로 지들이 저지른 이 참사도
정말 단순 사고로 묻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세월호도 그렇고 천안함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진실을 영원히 밝힐 수 없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전에 막아야 된다는 거죠. 저게 지네들이 저 사상을 뺀다고 하더라도 사상이 없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복원하는 거는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항의식을 안 갖고 있으면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과 판단을 못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타타 고우님께서 제가 피난 나온 가족입니다. 그때 이렇게. 아이고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중에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질 않는다니까요. 지금 일제징용군 관련돼서 어느 분이 저한테 댓글로 제보해 주신 게 있어요. 아버님이 징용 피해자로서 그 일본에서 그 피해를 보신 그게 있는데 자식들 생각해서 5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신고를 하라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당시 징용을 같이 갔던 사람 2명의 증언을 갖고 오라 그랬답니다. 50? 그걸 어떻게? 그게 몇 년 전인데요? 50년도 더 됐잖아. 잠깐만, 70년 가까이 70년 된 거 전 아니야.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 당연한 거지. 그분들이 살아계신 게 더 이상한 거지. 아휴. 와. 그게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제가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 너 그때 학교를 같이 다닌 너네 반 친구 2명을 데리고 와봐. 너는 초등학생 친구 아직은 찾을 수 있잖아. 근데 찾죠. 지금 제주 항쟁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해요? 제주 항쟁 관련해갖고 지금 실종됐거나 행방불명됐던 피해자를 다시 조사를 한다 그래서 정부가 그럼 그 당시에 같이 죽었던 분 유족분 2분 증언 첨부해서요. 아니면 그때 생존자들 중에 있는 분 2분 있으면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보상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묻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긴 지금 2014년에 있었던 4.16 세월호 참사 그리고 불과 지난달에 있었던 1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보조시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도 날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하긴 그걸 보면 아무튼 아무도 남아? 이게 행정부가 하는 일이라 우리 국민들이 뭐 학부모 단체나 뭐 역사 단체들이 나가서 이걸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갖고 일일이 저항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들은 그냥 강행해버리거든요. 반발했어도. 그렇죠. 따라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피해보는 거는 공부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소외받는 제주도의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당선인 시절 때 4.3 희생자 추념일에 가서 지각한 거 아시죠? 지각했나? 기억나네요. 추념사 기념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4.3의 아픈 역사와 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 이 지랄을 했어 또. 근데 김부겸이라는 거 헬기장에서 30분 노닥거리다가 늦게 간 거 아니야. 해놓고 이제 교육부는 이걸 지우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때 그 가라고 하니까 내가 어딘지 모르고 가고 읽으라고 하니까 내가 뭐 읽었지. 내용은 아나 써준 대로 읽었기 때문에 나는 아니, 그 기록이 없네? 희생자들과 유족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말을. 그러니까 어디서 진짜? 베껴 쓴 거지 연설 보조관은. 그거 읽은 거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1도 그럴 마음이 없네라고 가는 거지. 그렇죠.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숨 쉬는 건 거짓말이 아닌 거야. 아쉽네요. 예. 경이 숨 쉬는 게 거짓말이었으면 너무 좋겠어요.